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절반 반 또는 반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5개의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반 반 또는 반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5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반반 또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가 만들어내는 5개의 글자인데, 자, 글자들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반반, 절반, 반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나머지 글자 안에서도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반반 또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글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반 또는 절반, 반이라는 이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 글자입니다.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이 글자 윗부분에 양옆으로 있는 점 2개, 그 부분이 하나의 글자고, 그리고 나머지 모양이 또 하나의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양옆으로 나와 있는 윗부분에 있는 점 2개는 어떤 글자냐? 이것은 숫자 8을 가리키는 8,8이라는 부수글자예요. 자, 제가 한번 8,8이라는 글자를 말씀을 드릴 때 이 글자는 숫자 8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나누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반반, 절반, 반이라는 글자에서는 숫자 8이라는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누다의 뜻으로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나누다의 뜻이 있는 8,8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글자냐? 나머지 부분은 그 모양을 봐서는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본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글자 나머지 부분의 본래 모양인데,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바로 동물 중에서 소를 가리키는 소우라는 그런 부수글자예요. 소우. 근데 이 소우라는 이 부수글자가 8,8이라는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그 모양이, 그 획 하나가 겹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절반 반, 반반이라는 글자는 나누다의 뜻이 있는 8,8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소라는 뜻이 있는 소우, 이 2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나누다의 뜻과 소라는 뜻이 결합해서 반반 또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누다와 소가 결합해서 절반이다, 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이 글자가 표현한 그 문자 그대로 소를, 덩치 커다란 소를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소를 잡은 거예요. 소를 잡고 그 소를 나누니, 이렇게 나누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누니 소가 절반이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큰 부피 또는 큰 물건 같은 것들을, 어떤 물건을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이를테면 사과를 딱 깎기 위해서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절반 반, 반반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절반이라고 할 때 그 반자 또는 반반이라고 할 때 그 반자가 바로 이 절반 반 또는 반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소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큰 물건 같은 것, 특히 과일 같은 것을 깎을 때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핵심되는 반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뒤집는 것을 나타낸 뒤집다 반, 이 2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절반과 뒤집다가 결합해서 배반하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절반과 뒤집다가 결합해서 배반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글자의 왼쪽에 있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는 절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 제가 이 글자를 설명할 때 무엇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소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누다, 가르다의 뜻으로 결합이 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르다의 뜻이 있는 절반 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가르다와
뒤집다가 결합해서 배반하다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 갈라져 나오는 까지는 좋은데 갈라져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거, 바로 그것을 보고 배반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재밌죠?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처음엔 뜻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 뜻이 갈라져서 생각이 다 나뉘어서 갈라져서 그 입장을 바로 정반대로 뒤집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아, 저런 모습은 배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반란이라고 할 때 그 반자 또는 배반에서의 반자가 바로 이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짝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짝반. 자, 이 짝반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와 절반반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사람과 절반이 결합해서 짝이란 뜻의 글자가 된 겁니다. 자, 사람과 절반이 결합해서 짝이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절반은 나의 짝이란 소리예요. 나의 배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우리가 반려자라고 할 때 그 반려에서의 그 반자가 바로 이 짝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을 보실 때마다 아, 저분은 반려자, 즉 자신의 짝을 찾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짝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버리다 반이라는 글자예요. 버리다 반. 자, 이 버리다 반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부수글자와 그리고 절반 반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손과 절반이 결합해서 버리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손과 절반이 결합해서 버리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는데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절반 반이라는 글자를 절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배반하다 반에서 본 것과 같이 이것은 가르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만질 때 불필요한 부분을 갈라서 바로 버리는 거, 그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재밌죠? 자, 여러분들 평소에 과자를 드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드실 때 이렇게 손으로 불필요한 부분들, 껍질 같은 부분들 아니면 봉지 같은 부분, 과자에서 봉지겠죠, 봉투, 그런 것들을 갈라서 버리는 경험하실 때마다 이 버리다 반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교반이라고 할 때 그 반자가 바로 이 버리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갈라서 버리는 그런 경험하실 때마다 이 버리다 반을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판가름하다 판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판가름하다 판이라는 글자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절반 반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칼을 가리키는 칼도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즉 절반이란 뜻과 칼이란 뜻이 결합해서 판가름하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절반과 칼이 결합해서 판가름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물건을 나눌 때, 물건을 가를 때 칼을 이용해서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글자 자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가를 때 칼을 이용한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칼을 이용해서 뭔가를 가르면
분명하게 칼이 날카로우니까 분명히 갈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물건을 나눌 때 또는 어떤 것들을 절반을 나눌 때 칼을 이용하는 것처럼 칼을 이용해서 분명히 나누는 것처럼 시비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네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을 보고 판가름하다라는 거예요. 판가름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그러한 재판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판단이라고 할 때 그 판자 또는 심판에서의 판자, 재판에서의 판자가 바로 이 판가름하다 판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나눌 때 칼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비를 분명하게 나누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쉽게 파지될 거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절반 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5개의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반 반이라는 핵심이 되는 글자를 공부했었죠. 자, 이 절반 반이라는 글자는 회의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회의결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질 때 음도 만들어진 겁니다. 음도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의 글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음이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서 이 글자가, 이 절반 반이라는 글자가 또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때, 즉 형성 결합을 할 때 그 음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배반하다 반, 짝 반, 버리다 반까지 그 음이 그대로 반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판가름하다 판에서 초성 비읍이 피읍으로 변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초성 비읍과 피읍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성 비읍과 초성 피읍은 자유롭게 변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서 이 글자들, 이 반반으로 시작한, 절반 반으로부터 시작한 이 글자들이 그 음이 계속해서 반이라는 음으로 사용되다가 판으로 바뀌는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절반 반, 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5개의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